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1번부터 같이 해볼게요. 분명히 다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하고 밑에 것도 해보고 하자. 그래서 문제는 뭐 3개, 2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유형별로 맞게 끊은 다음에 밑에 것 좀 풀게 시키고 검사할게요. 자, 1번부터 해보자. 자, 3차 방정식의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 그때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라.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3가지. 해당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인수를 구해서 근을 구하거나 또는 조리제법으로 근을 구한다. 일단은 가장 기본은 그래도 0이 되는 근 찾는 거죠. 우리가 곱셈 공식이 안 보이면. 따라서 얼마 집어넣은 0이니 가장 항상 손쉽게는 요 2의 약수들을 집어넣는 거야. 다들 알고 있죠? 요 놈의 약수들을 집어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놈의 약수를 넣어서 0이 되는 걸 확인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1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1 빼기 2 그리고 마이너스를 더하기니까 1 넣으면 0이구나. 따라서 우리는 저게 x 빼기 1로 묶을 거고 해당하는 조리제법 해도 되지만 3차 방정식 정도는 지금처럼 인수정의를 통해서 구하는 게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린다. 근데 요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 못하겠으면 조리제법 하세요. 따라서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니까 저기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 여기 플러스 x가 나와서 마이너스 x라고 적어주면 딱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더 인수분해해서 2와 1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당연히 저걸 인수분해해보면 x 빼기 1, x 빼기 2 그리고 x 플러스 1이 돼서 우리는 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근을 구했더니 해당하는 근은 당연히 작은 거부터 마일 1, 2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 가장 큰 근은 당연히 얼마? 2. 가장 작은 근은 요게 돼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따라서 얘에서 얘를 빼서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들 앞에서 한 거니까 뭐 잘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 해볼게요. 여기서는 3개 풀고 밑에 거 풀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4차 방정식의 풀이 가보자. 자,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4근 중에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곱을 구할 거고요. 따라서 요놈의 방정식을 봤더니 첫 번째는 항상 조리제법, 즉 우리가 0 되는 근을 찾아봐라. 어떻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 1을 집어넣으면 0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0이 되니? 라고 하면 얘가 계산 마이너스 15고 여기도 플러스 15. 다행히 0이 되는구나. 따라서 우리 4차식 정도는 우리가 인수정리보다는 조리제법이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조리제법으로 4차식부터 풀고요. 당연히 이 4차식도 인수정리로 풀 수 있긴 하겠지만 그 과정이 실수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조리제법으로 해결하자. 따라서 여기가 1 넣으면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여기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 요 3차 방정식에 한 번 더 0 되는 근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여기가 알겠지만 2x 세제곱 이거고 혹시 0 되는 거 얼마인지 알겠니? 혹시 알겠어? 아, 모르겠어? 나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니? 한 번만 다시 써보자. 그래서 0 되는 거 한 번만 더 조리제법 한 번 더 쓰는 게 좋겠죠? 자, 얼마 주면 0 되죠? 우리가 2 넣으면 0 되나? 2 넣으면 맞나? 2 넣으면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2 넣으면 안 돼. 마3 얼마? 0 되는 거 맞춰야죠. 또 1 아니잖아. 마이너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6에 마4에 플러스 26에 그렇죠. 땡큐. 그래서 마이 넣으면 0이구나.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조리제법 한 번 더 마이너스 2로 한번 가시겠고요.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넣고요.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10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6이고 0이 되겠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당연히 x 빼기 1 그리고 x 플러스 2 나머지 2차식을 써주시고요. 해당하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해서 해당하는 여기가 2와 1에다가 여기가 얼마? 3과 1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딱 되겠구나. 따라서 0 되는 근을 작은 근부터 쓰게 되면은 얼마? 마이너스 2라 그리고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과 얼마? 1과 3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 가장 큰 근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고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2가 돼서 두 개를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3차 방식과 4차 방식의 근을 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일단은 근 하나는 우리가 웬만하면 정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거고 간혹 가다가 정수 범위 외에서 근을 가질 때가 있어. 뭐 예를 들어 근이 2분의 1인 거 흔하진 않지만
그럴 때는 엄청나게 짜증나지만 그런 근까지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알겠죠?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에 이번에는 근이 주어져 있는 고차 방정식,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한 근이 3일 때 서로 다른 두 근의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한 근이 나왔다. 그리고 미지수가 하나가 나왔으면 근이라는 것은 집어넣은 게 얼마가 되네? 0이 되는 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3는 게 0이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27 마이너스 당연히 9k 더하기 3을 집어넣게 되면 k 더하기 2 곱하기 3 마이너스 9는 0이 돼서 요 놈만 계산해 보면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 3k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6k라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6 먼저 만나서 마3 그리고 더하기 24가 돼서 얘가 0이 되는 k를 먼저 구해보면 당연히 k는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k에다가 4를 집어넣고 우리는 저놈을 인수분해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저기다가 이제 k에다 4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x제곱에 더하기 4를 집어넣게 되면 6x에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다른 두 근의 합을 구할 거야. 아마 학생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선생님 나머지 두 근을 아까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근 하나를 우리가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근을 이렇게 구해도 되지 않아 하겠지만 생각보다 3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근 실근 하나랑 두어 근 가질 때도 있고 중근 2개와 실근 하나 가질 때도 있고 중근만 3중근을 가질 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 근이 항상 모두 다 다르다라는 전제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 풀 때는 진짜로 그냥 세 근을 구하는 게 좋아. 너네가 아마 어떤 근과의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두 근의 합 나머지 구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 근데 3차 방이 생각보다 근이 중근이라 이렇게 나오면 중근은 근 하나로 세니까 답이 달라져. 그런 걸 되게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그냥 인수분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근이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x마 3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 그래서 저 근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따라서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이 될 거고 마찬가지 여기 플러스 3x가 되니까 6x가 되려면 마이너스 여기가 3x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은 안 되겠지. 다시 여기가 얼마야? 이렇게 그러니까 더하기 뭐가 돼야 마이너스 x인가? 마이너스 x 그렇죠. 플러스 3x 여기가 플러스 3x 6x가 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근은 허근이니 실근이니? 허근을 갖죠. 따라서 우리가 요놈의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두 근의 합은 허근 두 개의 합이 되는 거니까 우리 얼마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중근이 아니니까 1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근이 나오면 그 근을 집어넣어서 0이라고 한 후에 결국에는 요 근음을 근이니까 인수분해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들이 중근을 가질 때도 있다라고 그럴 때는 그 근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안 나오니까 그것까지 주의해서 웬만하면 근을 끝까지 구해보자. 자 밑에 거 하나씩만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 되는 분들은 다 풀어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은 이제 유형 마찬가지 4번, 5번, 6번 해볼게. 자 12번 문제고요. 유형 4번 문제.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근 하나 정도는 무조건 인수를 찾아서 답을 하나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얼마 집어넣으면 0이겠니? 가장 특징은 요 a만 맞춰보면 되겠죠. 따라서 1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되겠다는 생각하에 진짜 1 넣어보면 얼마야? 1 빼기 여기가 a 빼기 3 그리고 더하기 a 마이너스 4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 저놈의 인수 하나는 얼마다? 1이 되겠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인수 정리를 통해서 구해도 되는데 저렇게 문자 나와서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도 조리제법 알았죠? 선생님도 실수하는 거 싫어하니까 혹시나 실수할 수 있는데 문자 헷갈리니까 나도 조리제법. 자 그래서 1로 조리제법에서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빵이 될 거다. 따라서 저놈을 인수분해 보면 x 빼기 1과 x제곱의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의 플러스 4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나올 거다. 그랬을 때 얘가 무슨 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갈 조건이다. 여기서 생각해도 중근은 다음과 같아. 상황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 거야. 일단은 이미 여기에 근이 하나 얼마가 있어? 1이 있지. 그래서 요 1근이 오른쪽에 2차식의 근이어도 1이 무슨 근이다? 중근이 되겠다. 따라 선생님이 요 놈의 함수를 잠깐 니네 함수를 항상 이런 게 고민이야. 이걸 fx라고 뒀을 때 이게 요 2차식이다라고 이해되니? 이게 원래 이제 뒤쪽 내용이 공통수학 2 내용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1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4 플러스 4가 0이 되겠다라고 식을 찾아서 a는 얼마가 되냐면 9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가 얘가 자체가 중근. 그래서 근 하나의 나머지 중근을 통해서 여기가 중근 판별식이 0이다로 풀어주는 거다. 따라서 우리 판별식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가 돼? 16은 0이 되겠다라고 구할 거고 여기서도 어떤 센스가 발휘가 돼야 되냐면 얘를 전개해서 인수분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것도 4a 제곱이네 합차를 쓰겠네 이런 센스들이 조금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시간 한 번 더 절약할 수가 있어서 요 놈이 마이너스 a 더하기 4 플러스 4와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4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얘를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숫자마다 좀 요령껏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거나 8이 되거나 또는 a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9, 8, 0 그래놓고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줘도 돼. 혹시나 이게 진짜로 넣었을 때 확인까지 마지막으로 해보면 답은 이건데 한번 여기다가 9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근이 1, 4 그리고 마마니까 이렇게 중근되는 것 맞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에 다시 더하기에 마이너스 a 더하기 4인데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야. 예를 들어 0 넣으면 간단하죠? 0 넣으면은 x 더하기의 전체 제곱 괜찮고 여기다가 8을 집어넣게 되면 마사니까 x 빼기 제곱 괜찮다. 그래서 딱 이게 맞는 조건이 되는 거야. 원래 확인 안 해줘도 되는데 한 번쯤 좀 확인해서 정확한지 보자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일단은 17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요 관계된 게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우리 미적분 1에서 이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그래프 개형에서 나중에 이런 얘기들이 또 등장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답이 17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형 5번으로도 넘어가 보자. 자,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다. 마찬가지 3차 방정식이 근이 모두 실수다라는 것은 무조건 3차 방정식이 알아둬야 될 게 근 하나는 무조건 있는 게 기본이야. 3차 방정식의 세 허구는 존재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근은 하나는 있다. 즉, 근 하나는 무조건 찾아주고 인수 정리하셔야 돼요. 따라서 또 얼마 집어넣으면 0이겠니라고 했더니 여기가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여기 K제곱 있으니까 0 되는 게 잘 안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얼마 집어넣으면 0 되겠니를 한번은 찾아줘야겠다. 자, 얼마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0이라고 해볼까? 아마 K 관련된 직접 집어넣어야 될 거야. 그래서 얼마? 막 K를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까는 지금 여기가 K 중에 K니까 숫자로 되겠지만 이 K제곱을 어떻게든 없애려면 이번에 X가 숫자가 아닌 문자를 넣어서 0 되는 걸 찾으니까 조금 어렵죠. 따라서 X에다가 이번에 얼마를 넣어봐? 막 K를 넣어보는 거다. 막 K 넣으면 막 K의 세제곱 그리고 막 K를 넣으면 더하기 2K 세제곱 막 K를 넣게 되면 전개해서 막 K 세제곱 막 K 더하기 K는 0이 되기 때문에 딱 0이 되는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저놈을 마찬가지 인수정리를 통해 또는 우리가 조리제법을 통해서 해당하는 요식을 구해줄 거고 나도 웬만하면 문자가 나오면 그냥 조리제법 해요. 자신이 없어서 혹시나 실수할까봐. 따라서 아까 막 K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막 K, 여기가 K, 막 K 제곱, 여기가 1, 그리고 마이너스 K가 돼서 0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 놈은 X 플러스 K와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된다. 인수정리 자신 분은 인수정리 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나는 혹시나
보는데 틀릴까봐 그런 것 뿐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라고? 근이 모두 실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명 마이너스 K라는 것은 실수니까 근하나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무슨 근?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면 되겠구나. 근데 근의 개수는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 즉 우리 판별식을 써서 0보다 뭐하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요거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에 일명 우리가 0보다 커나 같다 바깥쪽 근이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로 구해주며 만족하는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요게 실근을 가질 조건의 유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하나 유형은 유상아 뭐 나올 것 같아? 뭐 나오겠어요? 허근을 조건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유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풀이는 어떻겠어? 똑같은데 마지막만 다른 거 느낌 있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근하나는 또 0 되는 걸로 찾을 거고 나머지 2차식 쪽이 무슨 근 가질 조건? 허근. 판별용보다 작다.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유형은 딱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0 되는 거 하나 찾고 누가 봐도 얼마 넣으면 0이야? 마일리면 0이니까 우리 이거 마일러스 0이다. 따라서 3, 여기가 3, 여기가 KK. 그래서 우리가 마일리면 0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고요. 따라서 3과 여기가 마3과 여기가 0과 0과 여기 K와 마 K가 돼서 0이 될 거다. 따라서 저놈은 X 더하기 1에 3X제곱 더하기 그냥 K. 얘가 0이 되는 근으로서 얘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는 거야.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갑자기 2차식이 이렇게 나오면 엄청나게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어. 당연히 여기에 1차식 개수까지 있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면 되거든. 근데 실제로 얘도 여기 개수가 없더라 그래도 판별식 0보다 작다를 써도 되는 게 맞아.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거 나면 당황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다면 첫 번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2차식 앞에 1차식 앞에 개수가 0이라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 B제곱이 0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은 요렇게 12K가 되는 거니까 K는 양수가 되겠다라고 해도 되고 또는 결국에는 얘가 허근을 가진다라는 것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경을 그려보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K인 2차 함수가 돼서 얘가 X축과 만나지 않을 거니까 X축이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K값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꼭 여기 앞에 개수만 없으면 갑자기 당황을 하더라고. 하지만 지금 풀이 방법은 앞에 개수를 0이라 해서 판별식 써도 되고요.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게 허근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나지 않을 조건을 써도 상관이 없다. 자, 한번 여기 유형 한번 3개 하나씩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유형 7번. 우리 아까도 풀었던 건데 이렇게 치환을 이용한 4차 방식 풀이다. 항상 이렇게 치환을 이용한 풀이하는 것들의 고난이도가 또 자주 나오기도 해요. 그 치환이 나중에는 공통수학 2에서는 이제 합성함수의 개념으로 해서 이것들이 나중에 출제가 되니까 지금 완벽하게 잘 익혀둬야 된다. 자, 아무튼 지금 방정식에 모두 양수인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럼 일단은 x제곱 더하기 2x 여기 모양 똑같으니까 요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다? t라고 먼저 치환을 하겠다. 얘는 t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t라고 두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것까지 뒤에 것까지 문제를 풀다가 보면 나중에 답지에서도 일반적으로 저런 치환하는 값을 스몰 a 또는 t로 두는 게 답지의 일반적인 풀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나중에 답지를 읽을 때도 조금 편하게 보려면 이렇게 두는 게 맞아. 근데 보통 고1 때는 뭐 라지 x라고 많이 두는데 2학년, 3학년 넘어가면 t 아니면 a로 보통 치환해. 근데 그게 나중에 익숙해지라 나도 t라고 치환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의 근을 구해보면은 당연히 이게 83이죠? 83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따라서 t는 8 또는 3이니까 우리는 얘가 8이 되는 근 또는 3이 되는 근을 구할 거고 따라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2x 마8이 0이 되는 근과
마찬가지 x제곱 더하기 2x 마3이 0이 되는 근들을 구해서 우리는 여기가 4와 2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는 3과 1과 여기가 마이너스, 따라서 해당하는 x근은 총 뭐뭐가 나오니? 마4, 마3, 그리고 1, 2가 나온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우리는 총 근은 뭐가 나오냐면 4개인데 그 중에 양수근의 합이니까 이렇게 해서 3이다라고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치환을 통해서 근을 구하는 방식의 문제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치환을 이용한 4차 방정식 풀이. 마찬가지 아마 요 문제는 우리 앞에 시험 범위에서 인수분해에서도 많이 나왔을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자,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할 거다. 어떻게 하겠니? 일단은 여기에 1차식들의 2개의 곱에 1차식 앞에 개수들을 맞추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즉, 우리가 바로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2개 곱할 1차식이 똑같게 만들어줘야 돼. 즉, 예를 들어 요렇게 만나면 마사 x, 요거는 플러스 10x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요렇게 만나면 플러스 4x, 요거 플러스 4x니까 이렇게 먼저 2차식을 곱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서 전개를 해야겠다. 따라서 저거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얘도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1 그리고 플러스 55는 0이라고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모양이 똑같은 게 보이겠죠? 뭐가 똑같냐면 요 놈이 똑같아서 우리는 요 놈을 t라고 마찬가지 치환을 하겠구나. 그러면 요 놈의 문제는 이제 t 빼기 5 그리고 t-21 그리고 플러스 55가 될 거고요. 우리는 요거 전개해서 t제곱에 마이너스 26t에다가 더하기 105 그리고 더하기 50이니까 160이 되겠고, 인수분해는 16과 10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t는 16 또는 10이 되겠다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 우리 x근은 t의 근은 16과 10이니까 x제곱 더하기 4x가 16 되는 는 16. 그러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16은 0이 되는 근과 또 x제곱 더하기 4x가 원래가 10이 되는 근, 그러면 마10이 0이 되는 근이 될 거다. 그랬더니 요 놈이 인수분해가 되니 여기는 8과 2로 실패해. 안 되겠구나. 여기도 인수분해가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쪽의 근들은 봤더니 중근을 가지지 않으니 모든 근의 곱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여기서 두 근의 곱과 여기서 두 근의 곱들을 구해서 전부 다 곱하겠다라고 풀어줄 거고, 얘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따라서 모든 근을 곱한다라는 것은 얘를 곱해서 답은 얼마다? 160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1차식이 4개 곱이 있을 때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일단 2개씩 만나서 1차식의 앞에 개수를 똑같이 한 후에 해당하는 치환을 통해서 풀어주는 게 요령이 되는 거죠. 원래 아마 앞에 단원에서 이거 인수분해가 우리 시험 문제로 나왔었던 거죠. 이게 이제 방정식으로 구하는 것만 달라진다. 하나만 더 하고 또 밑에 거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타이틀은 상반 방정식의 풀이.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4차 방정식에서 특별한 모양에 대한 얘기인데, 가운데 거 x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숫자들이 똑같을 때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4차 방정식에 인수로 정리해서는 풀 수가 없겠고, 또는 가끔가다 그 인수가 근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푼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요렇게 나오면 전부 다 얘를 x제곱으로 나눠주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이야. 전부 대식을 x제곱 나눠라. 따라서 전부 다 x제곱 나눠서 여기가 5x 마이너스 4 더하기 x제곱 나누면 이게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상방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요령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모양이 봐야 되냐면 x제곱과 x제곱분의 1과 여기 5x와 x 더하기 5를 보고 예식을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5에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만든 후에 얘도 마찬가지 치환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건데 누굴 치환하냐면 여기서는 x 더하기 x분의 1 서로 역수압을 치환하는 게 요령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을 치환을 해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치환했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하냐? 아,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t제곱이니까 요 놈은 t제곱 빼기 2가 돼서 요 놈은 t제곱 마이너스 2에 더하기 5t 마이너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요거 살짝 지워서 마륙이라고 적으면 요 놈을 인수분해 보면 될 거고 얘가 6과 1에 요렇게가 마이너스니까 t는 1과 마이너스 6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은 1과 x 더하기 x분의 1은 이제 마이너스 6에 이제 만족하는 근들을 구하면 될 거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넘겨서 x를 전부 다 곱하는 행동을 통해서 근을 구하겠죠. 따라서 전부 다 x를 곱해서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는 0과 여기도 넘어가면서 x 곱하러 곱할게. x제곱에 더하기 6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근을 구해서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자. 따라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여기도 x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가 32, 여기가 4루트 2가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되겠냐면 루트 3i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 놈은 조금 더 이쁘게 마3 더하기 뿔마 2루트 2가 됐으니까 만족하는 근에 허근 포함해서 4개가 나왔고 답을 봤더니 실근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요 놈이죠. 요 놈 요렇게 해서 구하는 게 상방방정식을 푼다라는 요령이다. 요거는 좀 요령이 필요해요. 가운데 걸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x제곱 나눠놓고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해서 풀어주는 거다. 그럼 여기까지도 한번 밑에 거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까먹었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겠고 얘가 아까 5와 3에 여기가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였다. 그랬더니 t가 지금 3과 마이너스 5가 나왔는데 그랬더니 여기가 t가 얼마가 되는 거? 3 마이너스 5인데 아까 실근은 누구 쪽만 나왔냐면 얘가 플러스인 것만 나왔어. 마이너스인 건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다. 왜 그러냐면 내가 x제곱을 치환했는데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얘가 실근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게 상수함수랑 얘가 만났을 때가 실근이거든. 그러니까 해당하는 요 만나는 근들은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x제곱이 0보다 큰 근만 실근을 가지는 구조야. 즉 이것처럼 음수가 나오면 실근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가 양수 음수니까 실근 2개, 허근 2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실근이 4개려면 요 양수근이 몇 개가 돼야겠어? 2개가 돼야겠다로 풀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자, 그럼 그걸 통해서 유형 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다. 풀이 방법은 x제곱 치환할 거고 그래 놓고 얘를 t라고 해보면 얘가 t제곱에 더하기 m 플러스 2t에다가 더하기 m 플러스 5는 0이 될 거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해당하는 이 t의 근이 무슨 근? 양근이 되겠고 그 t가 양근이 몇 개가 돼야지만 2개가 될 조건. 따라서 이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 우리는 요게 4개의 실근을 갈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두 실근 갈 조건에 판별식만 쓰면 안 되겠죠. 우리는 조건 총 몇 개가 들어가? 3개가 들어가는 거 다들 기억하나요?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두근의 합, 세 번째는 두근의 곱이 전부 다 양수라는 조건을 우리가 얘가 서로 다른 양의 두 실근을 가질 조건에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요거 판별식을 써주고요.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 전개해주면 m제곱에 여기가 4m 마사m 빵 플러스 4 마이너스 20이니까 마16이 0보다 크다 조건 하나 써주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의 m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당연히 m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가 되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될 거고 두근의 곱 m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m이 마사보다 작고 4보다 크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가야 되니까 수직선상에 그려놓고 여기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그리고 마사보다 작다. 그리고 4보다는 크다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번 겹치는 요 범위가 공통 범위가 돼서 답은 얼마부터? 마이너스 5부터 m이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게 우리가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조건이다. 그러면 당연히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4차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일 조건? 실근 2개, 허근 2개일 조건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 하나는 양수, 하나 근은 음수 조건이야. 그러면 하나 양근, 하나 음수근은 뭐만 쓰면 되지? 하나가 양이고 음이면 이건 뭐만 쓰면 되지? 이제 곱이 0보다 작다만 쓰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내허근을 가질 조건이 나와. 걔는 뭐야? 서로 다른 음근 2개인 거야. 그러면 걔는 서로 다른 음근 2개려면 판별식 0보다 크다. 두근의 합 0보다 작다. 곱은 0보다 크다 조건 가야 돼. 그래서 4차 방식의 근의 종류는 나올 수 있는 종류를 따지면 지금처럼 서로 다른 4개 실근, 2개 실근, 2개 허근, 그리고 뭐라 그랬지? 4개 허근,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뭐 중근들이 나오긴 하는데, 알았죠? 그것까지는 좀 차차 얘기할게요. 자, 요거 한번 또 유형 2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유형 12번 쉬는 시간이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서 한 문제만 할게.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우리 아까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관계식 3개를 알았죠?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거고요. 우리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6이 될 거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11이 될 거고,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6이 된다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당연히 맞다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이제 제곱, 세제곱도 한번 구해보자.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얘를 뭐 하면서 나오는 거냐면 제곱해서 나오는 공식이었죠. 따라서 이거 제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에 더하기 2로 묶어놓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이 11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 22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얘가 36이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14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 맞다가 되겠다. 그럼 당연히 5번이 틀리겠지만 5번도 구해보자. 우리 5번 공식 가장 외우기 까다로운 공식 중에 하나죠. 요거 인수분해 공식. 다들 기억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더하기 감마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에 플러스 3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겠다. 요게 이제 공식 잘 안 외워진 친구들은 하나만 보는 마이너스인가? 자,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여기 감마랑 얘가 만나면 이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잖아. 또 여기가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인 게 3개가 생기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야 돼. 알았죠? 선생님도 잘 못 외워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생각보다 나도 헷갈려. 그래서 물어본 건데 너도 헷갈렸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 저거 구하면 될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얘가 6이 될 거고요. 당연히 요 놈 방금 구해봤죠? 14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에 이게 정확하게 11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요거 18이 되겠죠. 계산하면
따라서 여기가 3이니까 18 더하기 18, 얘는 36이 맞지? 지금 33은 틀렸다가 되겠다. 신시에 4분 뒤라 그랬으니까 잠깐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유형 13번 봅시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그랬을 때요.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을 세근호라는 3차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일단은 근각계수관계 써주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다? 1이 되겠다를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저거를 세근호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저걸 세근호로 하는 세근의 합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더하기 감마 분의 1과 마찬가지 둘둘둘의 합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그리고 감마 알파 분의 1과 마지막으로는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 요거 놈을 구해서 저 3차 시계 앞에 개수들을 구해야겠다. 따라서 우리 요거 간단하게 통분해보면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얘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될 거고 얘는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값들을 이제 구해줘서 개수만 맞춰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얘가 얼마냐면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1이고 마3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3. 얘는 1이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세근의 합, 둘둘둘의 합 요걸 가지고 저거 3차 방정식을 구해보면 최고차 합의 개수는 1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 2x제곱에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가서 마이너스 3x에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는 0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저 3차 방정식이 되겠다. 따라서 A는 플러스 2,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전부 다 곱해서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아무튼 이거 부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부호만 좀 조심하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도 넘어가서 두 개 하고 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51번 문제.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1일 때 유리수 A 더하기 B의 합을 구하라는 거다. 이렇게 해당하는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일 때 나머지 근을 1마 루트 2라고 둘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놈의 한 근을 1 플러스 루트 2, 나머지 근을 1 빼기 루트 2, 그래 놓고 이제 나머지 근을 알파라고 둬놓고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일단 나머지 근 하나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 근 하나는 요 마이너스 3을 이용해서 세 근의 곱을 이용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얘를 전부 다 곱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 3이 돼야겠다라고 먼저 구해주자. 그러면 여기가 1 빼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가 3이니까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3이다라고 구했구나.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세 근을 구했으니까 a랑 b를 세 근의 합과 둘둘둘의 합으로 구해주면 될 거고요. 우리는 마이너스 a가 세 근의 합이죠. 즉 1 플러스 루트 2 1마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다라고 구하고 둘둘둘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곱한 거 마3 마이너스 3 루트 2 얘랑 얘랑 곱한 거 마3 플러스 3 루트 2는 그대로 b가 되겠구나. 그래서 요거 지워지겠고요. 계산해보면 a는 마이너스 a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1이 될 거고 요거 계산하면 요거 싹 지워지는 거니까 b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7. 따라서 두 개를 더해서 뭐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구하자. 그래서 요거는 항상 유리수인 것을 주의해줘야 되고요. 선생님 유리수가 아니면 어떻게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해당하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이면은 얘가 이때는 유리수가 아닌 조건 미지수가 하나만 생겨야 돼. 그래서 그냥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다라고 푸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구성 자체는 유리수일 때만 혈례근이고 혹시나 여기가 유리수가 아닐 조건에서는 문제 미지수가 하나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야.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그런 건 어떻게 풀어요? 원래가 못 풀고 유리수 때는 풀 수가 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 15번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하고
자, 똑같은 문제죠. 이번에는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일 때 실수 a, b. 마찬가지 3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실수라는 조건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가 되니까 나머지 근은 켤레근으로서 1마 루트 2라고 둬도 상관이 없구나.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가 세근의 합이 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세근의 합을 이용하는 게 좋겠고, 따라서 세근의 합은 요거 알파가 빵이다. 따라서 요거 지워지겠고 2 플러스 알파가 빵이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2다라고 구하니까 이제 우리와 A와 B는 마찬가지 둘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찬가지 둘 가자. 얘랑 얘가 만나자. 1하고 얘가 만나게 되면은 제일 헷갈리네. 3이죠.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루트 2i가 될 거고,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i. 얘가 그대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마지막 세근이고 얘랑 곱하면 얘가 3이지, 여기가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주의해야죠. 마이너스 b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요거 지워지겠고,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1. 우리 B는 요거 마6이니까 B는 6이구나.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얼마다? 6이다 라고 구하는 게 우리가 이런 유리수 조건, 실수 조건 하에 나머지를 켤레근으로 두고 풀어주는 방법이 되겠다. 자, 한번 밑에 것들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타이틀은 x세제곱은 1 또는 x세제곱 마이너스 허근의 성질이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요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그랬을 때 요놈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 뭐 알고 있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기다가 x 빼기를 곱해서 저놈은 x 몇 제곱이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근? 1이 되는 근이다 라고 알아주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메가 세제곱은 1과 그리고 여기에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나올 거다. 근데 이 문제는 꼭 주의해야 될 게 해당하는 요렇게 한 오메가 근이 여기에 근이라고도 나오지만 어떤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 이런 식으로 해서도 저 2차 방정식을 뜻할 때도 있고 또는 저놈을 근의 공식을 써서 해당하는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로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대한 근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쉬운 문제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전부 다 결국에는 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대한 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대처가 가능하다. 이걸 또 대처가 안 되면 이걸 거듭 제곱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느 정도는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얘를 간단히 하라는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걸 가지고 풀겠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요놈의 합이 1이다. 즉, 우리는 지금 저놈들을 쭉쭉쭉 써보면 결국에는 오메가 4제곱이라는 게 누가 똑같냐라 그러면 얘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이거 오메가랑 똑같고, 당연히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고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랑 똑같은데 그놈이 1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메가 7제곱은 다시 오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쭉쭉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저놈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결국에는 여기에 적혀있는 오메가 제곱부터 보면 요렇게 값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된다는 걸 알아. 즉 3개씩 지금 0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고, 그러면 마지막에 오메가 100제곱은 누구랑 똑같았을 때 우리가 일명 얘를 이렇게 불러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것은 3번 반복하면 자기 자신에서 이걸 주기라고 불러요. 3개 하면 자기 자신 된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가 3인 이런 규칙을 가진 놈은 해당하는 요 100을 얼마로 나눠주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조사하게 되면 그 나머지 값하고 얘가 같게 돼서
오메가의 100제곱은 누구랑 똑같다? 오메가랑 똑같다라고 해주는 게 기본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3개씩 끊어봤더니 저기에 지금 오메가 남겠고 그러면 당연히 그 앞은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전부 다 얼마가 되겠냐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끊어지니까 다 빵빵빵빵이 돼서 나머지 2개 요거만 남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오메가 플러스 1, 즉 A가 1, B가 1이라고 그냥 구해주면 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나오면은 쟤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마지막 걸 써주는 거고 당연히 이런 문제도 나오겠죠. 오메가 세제곱 마일자리도 나오겠죠. 얘는 알겠지만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6개마다 반복이니까 6으로 나눠서 해당하는 나머지로 규칙을 찾아서 풀어줘야 된다. 그것만 조금 주의하면 여기 문제들은 잘 풀 수가 있을 거다. 하나만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것들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문제, 뭐 타이틀은 거창하지만 결국에는 도형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고요. 또는 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글을 만족하는 식을 세워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30과 20이고요.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철판이 있고요. 철판의 네 귀퉁이의 3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점선을 따라 접었더니 부피가 1000cm인 상자가 되었다. 이때 x값을 구하라는 거다. 간단한 얘기죠. 여기 x,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x라고 두고요. 해당하는 밑넓이와 높이는 x를 통해서 부피식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부피식을 구해보면 밑넓이는 해당하는 여기는 20-2x 그리고 여기도 30-2x 해당하는 높이는 x가 될 거고 얘가 얼마가 되는 1000을 만족하는 우리는 x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을 당연히 전개를 통해서 해당하는 x값을 구할 거고 이게 이제 요령이라고 하면 요령인데 그게 안 먹힐 때가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3개의 곱을 여기를 예를 들어 이제 10으로 묶어주고 여기는 10, 여기도 미안해 여기 2로 묶어주고 여기도 2로 묶어주면 여기가 10-x 그리고 여기가 15-x 여기가 x가 지금 1000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금 요 놈을 나눠주게 되면 당연히 250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요령은 어차피 우리 3차 방정식의 인수를 찾는다라는 것은 집어넣어서 0 넣는 행동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3개의 곱이 250이 되는 x를 찾는 거랑 실제로 크게 다르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 범위 또는 루트 나오는 근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서 나오는 근 하나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너네가 주의해야 될 건 혹시나 여기서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을 찾더라도 다른 근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3차 방정식을 풀겠다라고 해줘야 돼. 이 말 이해하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 하나 찾고 걔가 답.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얘를 실제로 풀었을 때 나머지 2차 방정식 쪽에서 범위 안의 조건에만 x가 또 나올 수도 있어. 루트근이. 그러니까 그 놈까지 찾으려면 어쩌다 다 넘겨서 인수분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 좀 전개를 해주고 그래서 x 세제곱에 요거 만나면 마이너스 25x 제곱 마이너스 25x 제곱 그리고 더하기 150x 마이너스 250은 0이 될 거다. 그런데 0 되는 거 하나는 잘 찾아야겠죠? 누가 봐도 오지 않을까? 느낌적으로는? 아닌가? 얼마는 0이지? 큰일 났네요. 얼마지? 5 아닌가? 5의 세제곱 얼마냐? 125인가? 5의 세제곱 얼마야? 아니지, 5의 세제곱 얼마지? 5의 세제곱 125 맞나? 저 5 돼요. 5 돼? 5가 어떻게 되지? 아, 되겠구나. 미안. 자, 5의 여기가 세제곱 마이너스 25가 돼. 잘못 보여요. 5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150 곱하기 5 마이너스 250이자. 되겠다. 그래서 얘가 750이고요. 얘가 지금 5의 제곱에 5, 이거 625인가? 아이씨, 숫자가 헷갈리네. 얘가 125.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500이 될 거고, 마이너스, 잠깐만. 이게 250. 미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00이 되니까 맞췄다. 그래서 여기가 750이겠죠. 그래서 요게 일단 0 되는 근이 하나가 5가 되겠다. 따라서 요거 우리 그래, 요거 인수로 가자. x 빼기 5에
해당하는 여기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50은 플러스 당연히 5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 50x니까 플러스 150x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0x가 돼야지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의 마찬가지 근은 여기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여기는 근의 공식을 떠서 x근을 구해봐라. 따라서 짝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만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여기가 루트 50. 그래서 25 곱하기 2니까 5 루트 2가 될 거다. 그럼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해당하는 이렇게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x 범위를 잘 구하는 게 중요한데 x라는 건 길이기 때문에 항상 범위를 딱 써줘야 돼. 그래서 x 범위는 무조건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도 동시에 0보다 큰 범위를 써주기 위해서 얘가 양수다 얘가 양수다 범위가 들어간다. 따라서 얘는 x가 얼마보다 10보다 작아야겠고 얘는 x가 15보다 작아야 될 거니까 얘는 공통범위가 1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 범위 내에서 만족하는 근을 구해보면 5가 5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5 루트 2 여기서 루트 2를 대략 1.4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얘도 들어갈 거니까 10-5 루트 2까지 답을 써주는 게 중요하다. 요 놈을 우리가 보통 풀다가 보면 빼먹을 수가 있는데 요 근까지 꼭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밑에 거 한 번씩 풀어볼게요. 또 하나씩 한번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자, 두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요. 해가 같을 때 P와 Q를 뭐하라는 문제다? 구하라는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연립이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으니까 해가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풀겠냐? 핵심은 어차피 여기 근과 여기 근이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미지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가 없는 X와 Y 쪽들의 식 두 개를 가져와서 X 빼기 Y는 3 그리고 2x 플러스 y는 9. 무슨 얘기야? 어차피 요놈의 근과 요놈의 근이 같다라는 것은 여기서 식 두 개를 끌고 온 근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의 근이 저놈의 근이 된다라고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그냥 두 개 연립해서 그 근이 왼쪽 근이고 오른쪽 근을 풀겠다. 어차피 걔는 같으니까. 그래서 연립하면 되겠고요.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3x는 얼마? 12니까 x는 4가 될 거고 y는 1이 될 거다. 따라서 P와 Q는 이제 저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될 거죠? 4와 2를 집어넣으면 4-2는 P가 될 거고요. 4와 2를 집어넣게 되면 4 곱하기 Q 더하기 2는 14가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12, Q는 3이 되겠구나. 그래서 P가 요거죠. P가 2고요. 그리고 Q는 3이 돼서 답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요렇게 구하자. 그래서 지금처럼 두 연립방정식 중에서 미지수가 있을 때는 해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식 두 개를 연립해서 근 구한 거랑 같다로 풀어주는 거다. 알겠죠? 어떻게 풀면 잘못돼요? 혹시나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요거 두 개 근 구하고 두 개 근 구해서 같다라 그러면 식 졸라게 복잡해요. 알았죠? 큰일 난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저렇게 두 근을 이용해서 풀어야겠다. 자, 그 다음은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죠.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은 문제의 구성마다 그 3개의 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푸는 요령들이 조금 달라져요. 따라서 지금처럼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이렇게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올 때는 그냥 두 개를 통해서 연립하는 게 기본이다. 따라서 지금은 여기가 3개고 3개고 2개면 당연히 이 두 개를 먼저 연립해서 해당하는 Z를 지은 후에 그렇게 Z를 지은 놈과 요 놈을 통해서 X, Y 구하고 Z를 그냥 구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먼저 연립합시다. 따라서 위의 식에다가 Z를 없애게 해서 15배를 내주고 그래서 10X 마이너스 5배를 했으니까 15Y 더하기 5Z 여기가 10이 될 거고 맨 밑에 거 요놈과 연립을 해라. 자, 그래서 두 개를 빼면 될 거고요. 그대로 빼면은 7x 마이너스 14y는 7이 돼서 x 빼기 2y는 1이 될 거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요놈하고 중간 거 x 플러스 2y는 7을 연립. 따라서 두 개를 그냥 더해서 2x는 8이 되기 때문에 우리 x는 딱 4가 될 거고, x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넘어가면 y가 2분의 3이 맞나? 2분의 3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z는 요놈과 요놈을 어떤 식에 집으면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그냥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라. 따라서 4를 집어넣게 되면 8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z는 2가 될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9 계산하면은 얘가 2분의 16이니까 얘가 2분의 7. 그래서 z는 2 빼기 2분의 7. 그러면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그래서 답은 z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가 xy식밖에 없으니까 맞죠? z쪽 그냥 지우고요.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는 문제다. 근데 요게 이제 이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지금 상황을 총 3개로 좀 나누게 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유형 20번도 해볼게요. 유형 20번. 일명 타이틀은 미지수가 3개인 순환형의 연립 1차 방정식. 뭐가 도대체 순환형이라는 거냐면 지금처럼 특징이 3x 플러스 y 더하기 2z는 2x 플러스 3y 더하기 z는 2,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2라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더했을 때 해당하는 6x, 6y, 6z처럼 이 식을 전부 다 더했을 때 x, y, z 앞에 개수가 다 합이 똑같을 때를 순환형 연립 1차 방정식이라 그래.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다 더한 게 지금처럼 숫자가 같을 때는 요 놈을 둘둘둘 푸는 것보다는 요령적으로 이걸 일단 한 번에 더해놓고 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요령이야. 어차피 이것도 그냥 두 개 연립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냥 시간상 한 번에 더해서 해결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더라. 알았죠? 간단한 종류지 두 개 풀어도 상관없어. 따라서 요거는 전부 다 더하게 되면 6x 더하기 6y 더하기 6z가 될 거고 얘가 얼마가 되겠다? 6이 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이제 x, y, z를 구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인 거니까 그래서 요 놈하고 그냥 두 개씩을 연립을 통해서 식을 뭐 간단하게 바꿔줘도 되겠고 또는 어떻게 할까? 얘를 가지고 식을 아무튼 좀 간단하게 구해서 해보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요거 가지고 요 값들 중에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요 놈과 지금 요 놈을 두 개를 한번 빼보면 되겠죠. 요 놈을 두 개를 빼봐라. 그러면 요 놈이 y가 지워지면서 여기가 2x 더하기 그리고 y 지워지고 z니까 여기가 z는 1이라는 식 하나가 당연히 나오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써도 되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두 개를 빼게 되면은 여기가 x 더하기 2y는 또 1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 요 놈을 또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빼게 되면은 y 더하기 2z는 얼마가 되겠다? 또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보고 2x 더하기 z는 1 가지고 여기 보면 2x 더하기 z 보이죠? 요 놈이 그냥 딱 1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령적으로 푸는 거긴 한데 크게 뭐 앞에 거 풀이랑 막 엄청 다르진 않아. 따라서 저기다 1이니까 3y가 1이 되는 거니까 y에다가 3분의 1 집어넣고 x 더하기 2y가 1인 거니까 여기가 1인 거니까 넘어가면 z도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구해보면 x도 3분의 1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그냥 좀 요령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는 그냥 두 개씩 풀어도 크게 막 시간이 달라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다 더해서 풀어다 보면은 요런 요령을 통해서 그래도 답을 구할 수 있다 정도지 굳이 이렇게 풀란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푸는 게 좀 쉽더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문제 구성마다 다른 거니까. 따라서 요 놈을 전부 다 곱하게 돼서 얼마가 되냐면 우리 27분의 1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아무튼 어느 정도는 요령으로 풀겠다라는 거야 연립방정식들은. 하나만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들 풀어볼게. 자, 이번에는 연립 1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 자, x, y, z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 A값과 무수히 많을 때 A값들을 구해볼게요. 일단 특징은 얘도 순환형이야. 해당하는 여기가 A11, 1A1,
11A가 되겠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전부 다 더할 거고, 전부 다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2의 당연히 X, A 플러스 2의 Y, A 플러스 2의 Z가 돼서 해당하는 여기다 더한 게 6이 된다. 그러면 여기를 A 플러스 2로 묶어주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지금 6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에 여기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A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즉 A가 얼마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왼쪽은 0이 되는데 오른쪽은 6이니까 성립하지 않으므로 A가 얼마일 조건? 마이너스 2가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조건은 별거 없어. 지금처럼 순환형일 때는 당연히 A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3개의 식이 전부 다 똑같아지냐면 1을 집어넣으면 똑같아지니까 결국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 인근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대로 A는 얼마라고 해주는 거다? 1이라고 해주는 게 해가 무수히 많을 때의 조건이 되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지금 순환형이니까 다 더해서 얘가 0 되는 걸 찾는 거고,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전부 다 같은 식이 되도록 하는 거고, 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요게 바로 같은 모양은 보이지 않는데 두 개 연립을 했더니 그 식을 같게 만드는 게 또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형이니까 이렇게 풀고, 순환형이 아닌 문제 났을 때는 두 개 연립하고 두 개 연립했을 때 그 식이 완전히 같아지는 A 구하는 게 무수히 많을 조건이다. 그래서 아마 너네 문제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또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한번 진행해보자. 자, 연립방정식에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라. 지금처럼 1차식 나왔고 여기 2차식 나왔다. 해를 구하라.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y는 이라고 정리해서 우리는 1-2x라고 해서 요 y꼴을 저기 2차식에 넣어서 x에다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x근을 구한 후 y근을 구하는 게 그건 1차, 2차로 주어진 연립방정식이다. 따라서 요 놈을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x제곱에 그대로 전개할게요. 제곱 1 빼기 마이너스 4x 더하기 4x제곱은 13이 될 거다. 따라서 요거 5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가 되나? 5와 1에다가 여기가 4, 3, 6, 2 큰일 났다. 6, 2 안 되고 얼마가 되는 거야? 6이가 돼? 6, 2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가 얼마야?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래서 x근은 얼마가 나와?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올 거고, 나머지 만족하는 y근을 밑에다가 살짝 써놓으면 x가 2일 때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분의 6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5분의 얼마? 12가 되니까 5분의 17로 구하는 거죠. 따라서 해당하는 그 값은 요놈과 요놈, 요놈과 요놈.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1, 얘가 5분의 얼마? 12가 되니까 답은 얼마야? 5분의 11. 5분의 11 되니까, 그렇죠. 3번이 답이 된다는 거다. 그래서 그냥 1차식하고 2차식이 나오면 1차식 쪽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에 넣어서 해당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다시 1차식에 집어넣어서 근을 구하는 거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알려줘도 가끔씩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요 다시 2를 구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y값 2개 쓰는 멍청이들이 있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넣으면 요거를 1차식에 넣는 게 맞잖아. 근데 이걸 다시 2를 여기다가 넣고 4니까 넘어가면 y제곱은 9니까 뿔마 3. 뭔 말인지 알아요? 안 돼?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 4개 쓴 애들이 있어? 말이 안 되겠지만 지금 분명히 누군가는 나중에 그런 실수를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다시 1차식에 넣어서 근구해야 돼? 알겠죠? 대단한 거 아닌데도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도 넘어가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되는 연립 2차 방정식.
자, 특징은 뭐냐면 위의 식은 2차 빼기 2차의 빵, 밑에는 2차 빼기 2차인데 숫자 붙어 있는 거다. 항상 이렇게 2차 있는데 여기 0이 되는 것은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위의 식은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거와 얘가 0이 되는 걸 각각을 구할 거다.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거 x 플러스 y는 0, 그리고 이쪽이 0이 되는 x 빼기 y는 0에서 각각의 근을 구할 거다. 따라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를 생각할 거고 얘는 y는 x. 그러면 이 식을 당연히 요 아래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x근을 먼저 구하겠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x를 저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x를 좀 플러스 x제곱에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얼마? 2x제곱은 4가 돼서 당연히 4x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러면 해당하는 y는 1차식에다가 집어넣어서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말 넣으면 1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다. 한 번 더, y는 x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4가 되므로 해당하는 지워지니까 이번에는 x제곱이 당연히 2가 되는 거고, x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해당하는 y근도 루트 2랑 마루트 2가 돼서 해당하는 방정식의 근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4개가 나오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요것들 중에서 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거고, 조합은 1 마일 1 요거니까 당연히 가장 큰 거는 요놈, 가장 작은 거는 요놈이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뭐에 빼니까 4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4루트 2가 답이 된다라고 구할 수는 있는 문제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요렇게 항상 0쪽은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된 식을 아래다가 집어넣어서 한 문자의 2차 방정식으로 근을 구해서 하면 되겠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4번. 자, 이번에는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3과 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3y제곱 5의 해를 구할 건데요. 아까랑 다른 점은 지금처럼 제곱제곱의 상수, 제곱제곱의 상수가 있는 꼴이야. 그럼 이거는 풀 수가 없어, 이 구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풀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한쪽에 상수항을 빵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일단 전부 다 5를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3을 곱해서 그 일단 두 개씩을 빼서 오른쪽을 0 하나를 만들어서 앞에 거 유형 23번과 똑같은 문제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상수항을 제거할 거다. 따라서 위에다가 전부 다 5를 곱한 10x제곱에 마이너스 15xy 더하기 5y제곱은 15가 될 거고, 여기는 3을 곱한 3x제곱에 더하기 6xy에 마이너스 9y제곱은 15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먼저 빼볼 거고, 두 개를 빼게 되면 7x제곱에 빼게 되면 마이너스 21xy에 빼게 되면 더하기 14y제곱은 빵이 될 거고, 전부 다 7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3xy 그리고 플러스 2y제곱은 0이 돼서 해당하는 여기가 2y 마이너스가 되겠다. 따라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x 마이너스 2y는 빵과 x 마이너스 y는 빵을 이용해서 x 자리에 2y,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구할 거다. 따라서 그냥 선생님이 x자리에서 y 구해서 x 구할게. 이번에는 분수 넣기가 조금 귀찮아서 따라서 x자리에 2y를 뭐 위아래 아무 데나 편한 데 넣고요. 아래쪽에다 그냥 집어넣게 되면 2y를 넣어서 4y제곱, y로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2y를 집어넣게 되면 x자리에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은 5가 되는 거니, 계산하게 되면 5y제곱은 5가 되는 거니 y는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 해당하는 x근은 2랑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y자리에 x를 아래다가 넣어서 x제곱 더하기 2x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3x 제곱은 5가 되는 근인데 얘가 얼마가 돼? 0이 되면서 0은 5가 될 수 없으니까 이쪽의 방정식은 근이 없다가 될 거다. 따라서 지금 만족하는 근은 1, 2, 마일과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곱은 둘 다 얼마로 똑같다? 2로 똑같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각보다 디테일하다고. 얘를 만약에 내가 이것을 기억 못하면 쩔쩔매다가 못 푸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지금처럼 둘 다 상수항 있을 때는 한쪽에다가 상수항을 똑같이 맞춰줘서 없앤 다음에 0이 되도록 해서 인수분해 모양을 만들어서 앞에 것처럼 똑같이 분할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조금 디테일하니까 좀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문제들이 조금 유형이 되게 다양하니까 우리가 어려워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 거랑 좀 이용해서 풀겠다라고 하면 또 정리가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자,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y는 8과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xy는 9를 만족하는 정수 xy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당연히 지금 그냥 이걸로 풀라 그러면 잘 안 보일 거지만 내가 타이틀을 2창을 소거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창을 소거 풀면 되겠다라고는 보이겠죠. 왜요? 얘는 특징이 앞에 개수가 둘 다 2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2차식을 제거하게 되면 1차식만 남아서 1차와 2차의 연립을 그냥 푸는 문제로 바뀌거든. 그래서 요번 유형은 위에다가 전부 다 이제 2를 곱해서 여기가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y는 16과 그래서 밑에 거를 연립을 통해서 1차는 1차식하고 2차식의 문제로 바꿔야겠다라고 해결해야겠죠. 따라서 두 개를 그대로 빼게 되면은 해당하는 여기가 전부 다 날아가서 3x 더하기 y는 얼마? 7이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어떻게 한다고? y는 이라고 정리해서 해당하는 7마 3x를 너네가 좋아하는 위든 아래든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될 거고 위쪽에다 넣자. 그러면 x제곱에 요거 제곱을 하면 9x제곱에 마이너스 42x에 더하기 49 더하기 2x에 더하기 7마 3x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해당하는 전개한식을 좀 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8x 제곱에 플러스 42x 플러스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x고 플러스 40이니까 플러스 41x인가? 그리고 상수항은 맞죠? 상수항은 여기 마이너스 49 플러스 7 마8인 거니까 마이니까 마이너스 50이 될 거다. 이것도 인수분해 뭐로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하자. 얼마인지 알겠냐, 바로? 야,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얼마 되냐, 이게. 제일 어려워요. 부탁해. 찾았어? 못 찾았어. 역시, 우리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 어떻게 빨리 찾냐? 대단해. 자, 그래서 대단해 진짜. 이렇게 차면 되겠죠? 나도 잘 못 찾아. 그래서 해당하는 x는 얼마와? 2와 8분의 25가 될 거고 그러면 y는 당연히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2를 넣으면 1과 나머지가 나오겠지만 문제에서는 정수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와 1이다라고 풀어주는 거다. 따라서 지금처럼도 여기가 연립방정식의 모양이 잘 안 보이겠지만 이때는 두 개 앞에 특징을 봤더니 여기 모양 똑같아. 그대로 2배에서 빼서 1차와 2차로 만들어서 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풀어야겠죠. 되게 문제 유형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또. 자, 이번 타이틀은 대칭형의 연립 2차 방정식이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x 더하기 y랑 xy 알 때 xy를 구하라는 거다. 저 더한 거랑 곱한 게 주어졌을 때 xy 구하라는 것은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저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근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는 게
원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따라서 기본적으로 x 더하기 y, xy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거는 x 더하기 y 나올 때는 xy 곱을 찾겠다. xy 곱 나오면 x 더하기 y 찾겠다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국에 인수분해한다는 행동은 결국 얘가 0이 되는 근을 찾는 거와 같은 행동으로서 우리는 그냥 더한 거 8, 곱한 거 15 나오면 그냥 숫자 두 개 적절하게 생각해서 그냥 값을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지금은 누가 봐도 3, 5, 3, 5, 5, 3, 5, 3이니까 그냥 이렇게 본 다음에 x를 3, y를 5 이렇게 찾는 게 맞지, 이걸 억지로 근이 보이는데도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얘를 1차식을 여기다가 억지로 집어넣어서 x의 8마 x는 15를 막 전개해서 굳이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더한 거 나오고 곱한 거 나오면 그냥 숫자 두 개 보이면 그냥 찍고, 혹시나 그 숫자가 안 보일 때만 근의 공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을 구하는 거지, 숫자 두 개 정수 보이는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거나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 알겠죠? 다들 알고 있죠? 그렇게 하지? 평소에도. 근데 이거를 특히 좀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억지로 꼭 이런 식으로 바꿔서 꼭 근을 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 것도 넘어가 보면, 자, 106번. 자, 연립방정식 1차, 그리고 밑에는 2차로 주어졌을 때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구하라. 이 해가 오직 하나가 되겠다. 위에 1차 나오고 밑에 2차 나오면 어떻게 푼다 그랬어? 그렇죠. y는 a 빼기 x라 그래서 아래 거다가 집어넣을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뭘로 바뀌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건데, 오직 한 쌍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일 조건인 거니까 판별식이 0을 때리라는 문제겠구나. 따라서 전개해주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8은 빵이 될 거고, 우리 얘가 중근 가질 조건이 오직 한 쌍의 해 조건이다. 따라서 짝수 판별식 가시고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겠다가 중근을 가질 조건. 따라서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6은 0이 되는 거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라고 구해서, 우리는 그 중에 양수 a를 구할 거니까 a는 6이다라고 구하는 게 1차, 2차 주어서 오직 한 쌍해를 가질 조건이다. 당연히 이 문제는 해를 두 쌍을 가질 조건, 해가 없을 조건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 풀이는 당연히 2차식의 판별식이 크다, 0이다, 작다로 풀면 되겠죠. 쉬어. 종친 건 다 쉬어야지. 쉬어. 자, 그래서 28번 가보자. 자, 28번.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A 값의 최대를 구하라. 뭐야? 실근을 가진다. 요 1차식을 2차식에다 넣을 거고, 그럼 2차 방정식 결국에는 실근을 가질 조건 판별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a 빼기 3이라고 해서 아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x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 a 빼기 3, 그리고 a제곱 더하기 4. 그래서 전개 한번 때려주시고요.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2a 마이너스 3x에 다 넘겨서 마이너스 a제곱 마사는 0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간을 갈 조건 판별식 때리면 되겠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한 번 더 가시고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붙고, 와, 헷갈리냐? a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겠지? 자, 그래서 이거 전개해주면 a제곱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남는 것만 적어주자.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요거 5가 될 거고요. 넘어가면은 얘가 6a, 그래서 6으로 나눠줘서 요렇게가 되니까 결국에는 a의 최대값은 얼마다? 6분의 5가 되겠다라고 그냥 풀어주는 거. 다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1차식 근을 2차식에다가 집어넣어서 2차식의 근이 실근 가질 조건이다. 혹시 짝수 판별식을 못 쓰는 사람 있나? 가끔 고2쯤 되면
고2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거든. 어디서 뭐 했는데 선생님이 죽어도 짝수판 쓰면 안 된다라고 혼내서 자기는 짝수 판별식 안 외웠다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러진 않지? 다 쓰지?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114번. 자,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과 그때 공통근을 순서대로 적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 그 공통근 중에 하나를 구할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해당하는 보시면 요놈이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안 보이고 여기도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안 보인다. 그럼 일단은 두 식을 마찬가지 연립을 통해서 해당하는 1차식을 만들어 주게 그 1차식을 한쪽에 집어넣어서 그 근을 구해줘서 풀어줄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두 개를 뭐 할 거다? 일단은 빼줄 거다. 그래서 세로 써서 한번 빼주겠다라고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서 근 하나라도 찾으면 좋겠지만 그 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를 연립을 할 거고 항상 2차식을 없애는 연립을 먼저 하겠다. 따라서 두 개를 자연스럽게 빼게 되면은 여기는 x제곱 날라가고 x로 묶어주면은 AX가 될 거고 여기도 빼게 되면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2A가 0이라고 딱 나오겠더라. 그러니까 요 놈을 A로 묶었더니 1차식 근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온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요 근이 무슨 근? 공통근이죠. 두 개를 연립해서 만족하는 근 하나니까 공통근이 나올 거고 해당하는 2를 당연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0이 되는 A 값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따라서 2를 집어넣게 되면 4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삼은 0이 돼서 해당하는 요게 3A 그리고 플러스 3은 0이 되므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공통근은 2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근이 조금 인수분해해서 근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보일 때는 두 2차식을 빼서 1차식으로 만들면 무조건 X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얘들아, 1차식의 X근은 무조건 존재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빼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냥 끝까지 한번 할게요. 미안. 알았죠? 그러면서 밑에 거 풀면서 그 다음부터 개별적으로 상담 좀 할게. 알았죠? 자, 그 다음 활용 문제고요. 활용 문제는 뭐 대단한 건 없죠. 해당하는 글을 읽고 만족하는 식을 찾아서 연립방정식을 식을 세우는 것다. 해보자.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고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은 121일 때 처음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두 자리 자연수니까 선생님이 두 자리라고 표현해서 요렇게 두 자리 앞에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라고 해볼 거다. 그러면 각 자리 수의 제곱의 합이 73이라는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7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이 121. 그러면 처음 수는 결국에는 요 값을 얘기하는데 요 값을 얘기할 때 요게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10x 더하기 y 값이 처음 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1의 자리, 10의 자리 바꾼 것은 yx가 되겠고 요 숫자는 10y 더하기 x가 1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바꾼 수가 될 거다. 따라서 요 놈을 더한 게 121이구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 11x, 11y가 121이니까 11로 나눠서 x 더하기 y는 1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연립을 통해서 x, y 구할 거고 y 자리에다가 우리 11-x 그냥 쑥 집어넣어서 구합시다. 따라서 x제곱에 요거 그대로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2x에 더하기 121 얘가 73. 그래서 2x제곱에 마이너스 22x 더하기 73을 빼게 되면 11이니까 여기가 8, 여기가 11이니까 4가 돼서 0이 되겠구나. 2로 한번 해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x근을 구하자.
따라서 얼마죠? 8과 3의 마이너스가 돼서 x는 8 또는 3이 되면서 해당하는 y값은 1차에다 넣으면 3과 8이 될 건데 문제에서는 1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크다니까 요런 조합이 맞겠죠. 요렇게 조합으로서 8과 3 답은 그래서 83이다라고 그냥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근리를 잘 읽고 만족하는 식을 찾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 식이 10의 자리니까 10x 더하기 y가 원래 수다만 좀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개 남았냐? 좋았어. 2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자, 124번이고요. 이 124번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고2, 고3 가더라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부정방정식 일명 종류 중에 하나인데도 우리가 고1 때는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풀다가 고2, 고3만 가면은 요거를 못 풀어서 되게 당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 특징은 뭐야? 부정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2개일 때 식개수와 문자 개수가 맞지 않을 때 그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항상 x, y라는 게 정수 또는 자연수라는 조건일 때만 풀 수가 있는 거다. 그럼 이런 부정방정식 풀이해 보면 무조건 얘를 인수분해해서 곱 곱하기 곱이 얼마다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의 순서상을 다음과 같이 구할 거야. 일단은 앞에서 보이는 요 x, y 빼기 x를 무작정 x로 묶어줘서 여기를 y 빼기 1이라고 적어놓고 그래놓고 뒤쪽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냐면 y 앞에 개수를 마이너스로 묶은 후에 요놈하고 그냥 똑같은 식을 무작정 써주는 거야. 왜? 나는 y 빼기 1로 묶을 생각이니까. 그러면 없었던 여기 플러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뒤에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 후에 y 빼기 1로 묶는 게 일명 부정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푼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거를 못해서 나중에 이 x, y를 잘 못 구해. 그러니까 고1 때는 내가 잘할 거야. 연습 많이 할 거니까. 근데 고2, 고3 가면 이걸 까먹어서 x, y 막 일일이 막 대입을 한다고. 요것만 좀 고2, 고3 때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놈을 y 빼기 1로 묶으면 x 빼기 2 곱하기 y 빼기 1은 4가 되고 여기서 x, y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자연수 빼기 2와 자연수 빼기 1은 정수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두 개의 곱이 4가 되는 정수들을 쭉 쓸 거고 그러면 되는 조합은 1, 4, 2, 2, 4, 1 정수라는 것은 음수도 생각해야 되니까 마일, 마사, 마이, 마이, 마사, 마이를 써서 만족하는 x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자연수 빼기 있는 정수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제 x들을 구해보면 x, y들을 쭉 구해보면 얘가 1 되는 x는 3, 4 되는 y는 여기가 5, 마찬가지 2 되는 거는 4, 2 되는 거는 3, 4 되는 거는 6, 1 되는 거는 2, 마일 되는 거는 여기가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안 될 거고 마이 되는 거 0 안 될 거고 자연수니까 마세 되는 거 마이너스 2니까 안 될 거니까 되는 거는 지금처럼 요 순서상 3개만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렇게 나와 있는 것에 일명 부정방정식으로서 얘를 이런 식으로 곱하기 꼴로 묶는다라는 거를 당연히 지금은 시험 대비해서 충분히 연습하겠지만 이게 고2, 고3 때도 순간 툭툭 나와. 근데 이걸 되게 못해 애들이. 그래서 이게 고2, 고3 때도 이거는 쭉 기억을 해주는 거다.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끝냅시다. 시간이 좀 남지. 자, 이번에 128번이다. 자, 실수 xy가 이 방정식을 만족할 때 xy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문자는 xy 2개인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xy를 구하라는 거다. 이 문제 포인트는 얘가 실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풀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구성상
두 가지 방식으로 풀려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는 조금 더 쉬워서 이렇게 풀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안 풀리는 유형이 있어. 그래서 이걸 한번 두 가지로 풀어볼게. 근데 두 가지 풀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는데 하나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 즉 첫 번째는 원래 정석풀이는 다음과 같다. 해당하는 요렇게 X와 섞여 있는 부정말 실수 조건을 일단 한 문자의 내림차순 정리를 해. 그거는 X든 Y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2X제곱 더하기 저놈을 X로 묶어주면 4Y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5Y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요 놈이 실수가 가질 조건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때리는 거야. 뭐라고? 판별식. 그래서 우리는 또 짝수 판별식 갈 거고요. 요거 2로 묶어주면은 요렇게가 되니까 요 놈의 제곱 2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요 놈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을 전개하게 되면 여기가 4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4가 될 거고 한번 또 전개 갈게.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은 0보다 애불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y제곱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전부 다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3y제곱 더하기 5y 그리고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잠깐만 걔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미안. 여기고 판별식 반해제곱 마이너스 AC 그리고 잠깐만 전개를 잘못했나? 8y 자꾸 플러스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y 마시 계산한 마이너스 6y 제곱 틀렸잖아. 12 왜 얘기 안 해줬어? 자 선생님도 아침 9시부터 한 8시간 동안 계속 수업을 하면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 미안해. 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6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완제가 처리가 돼야 되거든. 따라서 다시 3으로 나눴어야죠. 요렇게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y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다. 따라서 제곱이 애불이 0보다 작거나 같은 y 값은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1밖에 없다. 라고 구해줘야 되고 당연히 이제 우리는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x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을 다시 맨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거고요. 이게 보려나? 따라서 y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쑥 집어넣게 되면 2x제곱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4 마8x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8은 될 거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니까 완전 제곱해서 x는 2가 돼서 해당하는 요 놈은 요 놈과 요 놈이 되겠다라는 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야. 그래서 지금처럼 x, y가 식이 문자가 두 개인데 식 2차식밖에 없을 때 실수 y, x, y라 그러면 한 문자의 내림차순 정리해서 실근을 가질 조건을 쓰게 되면 무조건 나머지 쪽의 방정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에 이런 식이 나와서 근하나가 나오는 게 원래 정석풀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마다 구성상 조금 쉽게 풀 때가 보일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보고 어떤 학생들은 센스가 조금 있게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 이게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식을 x제곱을 요거를 x제곱 바꿔놓고 여기는 4y제곱의 y제곱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한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x제곱 4xy 4y제곱을 완전제곱으로 처리를 한번 해주고 나머지 그러면 여기 x제곱의 마이너스 4x라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5는 빵이 되는 거니까 요 숫자 5를 4와 1로 쪼개서 이 4는 여기다가 줘서 완전 제곱해주고 여기 1을 자 이런 식으로 센스를 발휘해서 해당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빵이려면 빵빵빵이 돼야 되니까 x는 2, y 말 그러면 저 조건 만족하니까 답이라고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알겠지만 거의 드물죠. 상황상 이게 보일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대부분 안 보일 거니까 요게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 요렇게 보일 문제가 있어. 그때는 이렇게 풀어도 답이 되긴 한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은 문제 구성이 딱 맞아야 되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정석풀이는 요렇게 가는 게 맞다. 알겠죠?